안녕하세요.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눈앞의 결과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크고 중요하지 않은 일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일수록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요즘 세상은 뭐든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금방금방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적은 돈으로, 적은 노력으로 조금만 노력해서 빨리 쉽게 성공을 하거나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주위에는 그렇게 빨리 쉽게 성공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 아니면 책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3시간 일하고 압도적인 결과를 내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꿀팁만 알려드리는 10분 영상.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이런 영상이 있으면 또 클릭해서 보게 되죠.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압도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한 꿀팁만 그리고 10분 만에 알 수 있다고 하니 안 들을 수가 없겠죠. 요즘 시대는 뭐든지 효율적으로 그리고 빨리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물론 편하게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도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시간이 걸리는 일들을 꺼려하는, 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끈기 있게 그리고 노력해서 뭔가를 해내려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늘은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3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될지 망설이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의 연구, 그리고 수학자의 시대, 그리고 교행신증. 제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 생명과학 연구자 중에 한 명인 나카무라 케이코 씨가 쓴 저서 중에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연구를 할 때 본질적인 문제를 그리고 꾸준히 20년 이상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저자 나카무라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는 보통 대학교 때 3년에서 5년 정도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 연구는 계속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10년이나 20년 걸려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일은 거의 드물어졌다고 합니다. 빨리 연구해서 빨리 결과를 내는 것, 또 빨리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빨리빨리 하면 좋은 것은 아니죠.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고 이루어내야 할 때는 그만큼 들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출산할 때는 엄마 뱃속에서 아이는 10달간을 지냅니다. 왜 그렇게 10달간 1년 가까이 엄마 뱃속에서 있을 필요가 있나? 한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나와버리면 되지 않느냐. 빨리빨리 2개월 정도로 출산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엄마 뱃속에 있는 시간이 10개월이고 길고 그게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시간을 엄마 뱃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지내야지 아이를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또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기초 연구보다는 응용 연구에 더 많은 과학자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응용 연구는 즉 말하면 돈이 되는 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과가 나오고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돈이 되고 연구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응용 연구 쪽으로 몰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응용 연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초 연구를 등한시하고 응용 연구에만 몰두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벨상을 받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그런
발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내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이런 기초 연구에 몇십 년간의 그리고 많은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주고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는 공헌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기초 연구보다는 응용 연구에 더 많이 몰리고 그런 곳에 돈이, 자금이 몰린다고 이 앞으로 기초 연구가 어떻게 될지 우려된다고 이 나카무라 케이코 씨는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일수록 금방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한번 나타난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는 수학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19세기는 공학자의 시대, 20세기는 물리학자의 시대, 그리고 21세기는 수학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19세기에서는 비행기라든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학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원자력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을 연구 발명하기 위해서는 물리학자들이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오늘날 21세기는 수학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인기가 많은 시대입니다. 19세기, 20세기 때는 이 수학자들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평판이었나?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머리가 좋은데 왜 수학을 했을까? 공학을 했더라면 아니면 물리학을 연구했더라면 더 능력을 발휘하고 더 빛을 발했을 텐데 왜 수학을 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19세기, 20세기 때는 수학자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오늘날 같이 21세기 AI라든지 아니면 빅데이터가 주목되는 이 시대에서는 수학자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주목받는다고 합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이 수학 분야의 하나를 들어보면 ABC 예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의 모치즈키 교수라는 사람이 2012년 646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전이죠. 그것이 2020년, 21년 이 사이에 아주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디어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죠. 왜 8년이나 지난 뒤에서야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가? 이 600페이지 이상에 달하는 논문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했습니다. 그 검증에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검증 끝에 이 ABC 예상이 진짜 대단한 예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수학자들 뿐만이 아니라 미디어들까지도 주목을 하고 있는 ABC 예상입니다. 수학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진짜 수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구나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지 얼마나 어떻게 대단한지 잘 모릅니다. 수학자들이 이 ABC 예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ABC 예상 대단한 발견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한 수학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질문을 한 기자는 물론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들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때 그 수학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수학이 그런 겁니다. 수학에서 발견한 그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예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100년, 200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발견했을 그 당시에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대단한지 모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노벨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IC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기, 19세기의 연구 결과가 토대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그 가치를 몰랐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몰랐던 것이 100년, 200년,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진짜 대단한 발견이었구나, 발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진짜 대단한 것일수록 시간이 흘러야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저는 제 전문은 정토불교, 정토진종입니다.
이 정토진종을 연 분이 신난성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부터 85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0세 때 돌아가셨죠. 그런데 만년에는 주로 저수를 하셨습니다. 그 저서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교행신증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활동했을 때도 이 동국대학에서 이 교행신증을 번역하시는 분이, 연구 번역하시는 그 팀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원생들이 팀을 만들어서 이 교행신증을 번역하는 작업을 몇 년째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 신난성이라는 분은 60세부터 90세까지 만년에는 저서를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저서가 남겨짐으로 인해서 오늘날 몇백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들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알 수 있게끔, 전할 수 있게끔, 남길 수 있도록 쓰신 것이 바로 이 교행신증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말이 이 교행신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교행신증을 보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교행신증을 읽고 의심하거나 아니면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믿고 따르든 아니면 의심하고 비난을 하든 간에 상관이 없이 이 둘 다 믿고 따르는 것을 인연으로 하든 아니면 의심하고 비난하는 것을 인연으로 하든 인연이 없으면 그 사람과의 인연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칭찬할 수도 없죠. 어쨌든 인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인연을 맺고 불연을 맺고 아미타불의 본원을 듣고 절대 행복이 살아있을 때 되어서 신요 언제 죽어도 극락정토에 가서 부처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되길 바란다. 그것 하나가 이 교행신증을 쓰는 목적이라고 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 몇백 년이 지나 이 책을 읽고 그렇구나. 이런 아미타불의 본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괜찮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책을 쓴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쓰신 것이 바로 이 교행신증입니다. 이 교행신증을 남긴 목적입니다. 오늘날은 이 책을 쓴다는 것, 책을 남긴다는 것, 편찬을 한다는 것은 어떨까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책을 낼까요? 책 출판한 분에게 들어보니 SNS를 검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나 아니면 유튜버 같은 분들 중에서 팔로워가 많다거나 아니면 채널 등록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책을 내지 않겠냐고 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의 팔로워 아니면 채널 등록자들은 그 사람의 책을 살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팔리는 책이다. 이 출판사를 운영하는 분도 살아가야 하고 생사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팔리는 책을,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팔리는 책을 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책을 낸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팔리는 책도 중요하겠지만 책 내용이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후에도 남아있는, 남겨야 하는 그런 내용을 출판하기 위해서도 힘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눈앞의 결과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금방금방 결과를 얻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왜 이렇게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크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결과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반드시 몇백 년, 몇천 년 뒤에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알아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내 후손에게, 자식들에게 남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남겨야 하는 결과들은 어떤 것일까? 뭘 남겨야지 내 후손들이, 내 자식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 서게 된다면 내 눈앞의 일에, 결과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내용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